나는 칼을 쥔 채 어머니의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려 칼날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며 내 그림자를 벽에 새겼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고 너무 자비로웠을 테니까. 나는 그들을 살려둘 거였다. 살아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들의 죄값뼈를 갉아먹도록 만들 거였다. 그 밤, 데킬라 한 병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듯이. 그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족의 배신, 내 자유의 종말, 그리고 나의 광기라는 거짓된 낙인을 새긴 독극물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기 위해 그걸 강제로 들이부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딸이 정신병자예요. 위험해요.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무너진 파편으로 그들을 매장할 도구를 만들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그들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됐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곳이 우리 집이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운하는 그들의 하나뿐인 딸, 지은. 25살, 명문대 졸업 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독립하려 애쓰던 나날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돈, 유산,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들의 탐욕. 어린 시절부터 나는 느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 지은아, 너는 우리 자랑이야. 이 그 말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다. 공부 잘하고, 예쁘게 입고, 가족의 체면을 세워라. 나는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23살의 어머니의 비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모든 걸 바꿨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불륜을 용인하고 대신 회사 지분을 챙기려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지분을 나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나를 문제아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지은 씨, 조심하세요. 부인께서 당신을 없애려 하세요. 비서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이메일, 은밀한 통화 녹음. 그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넣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유산을 독차지할 작정이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달려갔다. 대면하려 했다. 왜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하지만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내가 요즘 이상해.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리고 그 밤이 시작됐다. 데킬라 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가족 모임.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거부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한 잔만, 지은아. 엄마랑 화해하자. 그 소나귀가 너무 세서 뼈가 아팠다. 한 잔, 두 잔, 강제로. 입안에 불타는 액체가 넘쳐 흘렀다. 나는 토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내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소리쳤다. 왜 이러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계획대로였다. 그 후 경찰이 왔다. 어머니의 신고. 우리 딸이 폭력적이에요. 정신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나는 바닥에 쓰러져 데킬라 냄새를 풍기며 그들을 노려봤다. 경찰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아가씨, 진정하세요. 병원으로 가요. 나는 저항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내 말은 술에 취한 헛소리로 치부됐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것이 시작이었다. 정신병원으로 끌려간 첫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멀리 보였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그 도시가 이제 나의 감옥이 됐다. 병실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간호사들은 나를 환자 307호라고 불렀다.
약을 먹이고 상담을 시키고 가족 면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그 면회는 고문이었다. 어머니가 와서 말했다. 지은아, 곧 나을 거야. 엄마가 기다리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승리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류를 들고 왔다. 법적 절차를 밟는 서류. 나는 그곳에서 변했다. 처음에는 울었다. 밤마다 베개를 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새겼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소유물로 봤다. 유산의 일부, 체면의 장식. 하지만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책을 읽었다. 병원의 도서실에서 법률 서적과 심리학 책을. 정신질환자 보호법, 상속법. 지식은 무기였다. 나는 간호사와 대화했다. 내가 왜 여기 있죠? 증거가 뭐예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3달째 되는 날, 나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아니, 탈출이 아니라 치료 완료를 위한 연기였다. 나는 약을 빼돌렸다. 삼켰다고 가장하고 화장실에 버렸다. 상담 시간에 나는 회복됐다고 말했다.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의사는 의심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력이 컸다. 빨리 퇴원시켜주세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돈, 결국 돈이었다. 퇴원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간 척했다. 강남 아파트의 문을 열자 그들은 환영했다. 지은아, 이제 새 출발이야. 하지만 내 가방 속에는 녹음기와 노트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운 기술. 어머니의 휴대폰을 훔쳐봤다. 그 안에는 더러운 거래의 증거가 가득했다. 불륜, 뇌물, 그리고 나를 미치광이로 만든 그들의 공모. 첫 번째 복수는 작았다. 어머니의 사교 모임에서 나는 부연히 그녀의 비밀을 흘렸다. 어머니, 그 불륜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임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증거 첨부. 주가는 떨어졌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밤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지은 때문인가? 나는 그들의 마음을 파헤쳤다. 왜 그랬는지. 어린 시절 회상 속에서 답을 찾았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어머니는 미인으로서 결혼에 안정을 얻었다. 나는 그들의 실수였다. 늦둥이 딸, 그들의 노쇠를 상기시키는 존재. 너 때문에 우리는 늙었어. 어머니의 독백을 엿들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복수는 어머니에게 향했다. 나는 그녀의 친구로 위장해 접근했다. 사교계 모임에서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가 젊었을 때 다른 남자와의 불륜으로 인한 아이를 낙태했다는 비밀. 나는 그걸 블로그에 올렸다. 익명으로. 강남 사모님의 숨겨진 과거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어머니는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이게 지은 짓이야. 그 애가 미쳤어.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완벽했다. 아버지는 반격했다. 그는 나를 다시 병원에 넣으려 했다. 지은아, 다시 치료받아야 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됐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병원 기록을 제출하고 데킬라 사건의 혈액검사를 요구했다. 술에 강제된 증거. 경찰 재수사, 그들은 패배감을 느꼈다. 집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식사 시간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부모님, 맛있네요. 가족이 함께라서요.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싹 텄다. 정말 이게 옳은가? 그들을 파괴하는 게 나를 자유롭게 할까?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던 따뜻함. 아버지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그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너는 괴물이야, 거울 속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괴물은 그들이 만들었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세 번째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나는 그들의 유산을 노렸다. 법적으로 나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서류를 위조했다. 아니, 합법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나에게 넘기는 계약서. 그는 서명했다. 지은아, 내가 필요해.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주가 폭락, 내부 감사. 그는 나를 의지했다. 하지만 그 서명은 그의 종말이었다. 나는 지분을 팔았다. 회사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제안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가난했어. 너를 사랑했지만 내가 우리를 망쳤어. 그녀의 고백. 눈물이 흘렀다. 나는 흔들렸다. 엄마,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데킬라. 그건 내가 먼저 폭발했으니까? 우리는 보호하려 했어, 거짓. 녹음기가 모든 걸 증명했다. 나는 그 녹음을 경찰에 제출했다. 배신과 강제 투약의 증거.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서울 중심가의 차가운 건물 안. 나는 증인석에 앉아 그들을 봤다. 아버지의 백발, 어머니의 주름. 그들은 나를 노려봤다. 괴물 새끼, 아버지의 속삭임.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강제 투약, 허위 신고, 사기. 징역 5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퇴원 후 6개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디자인 일을 다시 잡았다. 친구들은 돌아왔다. 지은아, 강해졌어.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가족을 잃었다. 그 복수는 나도 파괴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재판 후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찢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있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나는 데킬라 가게 앞에서 멈췄다. 병을 들었다. 한 모금. 불타는 맛 위제, 내 차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 영원히 새겨졌다. 이게 내 이야기다. 배신의 밤부터 시작해 파괴의 여정으로 끝난. 부모님, 그 데킬라 한 병이 우리 모두를 삼켰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더 강하게. 더 차갑게.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퇴원 후 첫 주, 나는 강남 거리를 피했다. 그 아파트의 그림자가 아직도 나를 쫓았다. 대신 홍대 쪽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벽에 스케치북이 가득한 곳, 디자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지은 씨, 내 작품 좋아. 그 강렬한 색감, 팀장의 칭찬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내 그림 속에는 항상 어둠이 스며들었다. 검은 선들, 부서진 유리, 피처럼 붉은 데킬라. 어머니의 사교 모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나는 모니터링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 사모님, 과거가 더러워.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감옥에 가기 전, 지은아,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데킬라가 내 목을 조르는 꿈 깨어나 땀에 흠렀다.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뉴스에서 봤다. 대기업 임원 뇌물 스캔들, 그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나는 커피숍에서 신문을 펼쳤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피곤하고 초췌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나는 상상했다. 그의 분노를. 하지만 내 안에는 작은 쾌감이 피어났다. 공평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만큼. 나는 변호사 김 씨를 만났다. 중년의 남자, 날카로운 눈, 증거가 탄탄해요. 하지만 재판에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는 조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계획은 더 컸다. 단순한 유죄 선고가 아니었다. 그들의 명예, 재산, 모든 걸 떼앗는 것. 김 변호사님, 가족 상속 서류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는 놀랐다. 이미 끝났어요. 아니요,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옛 친구 은지를 만났다. 대학 동창, 이제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지은아, 소문 들었어. 괜찮아, 그녀의 눈에 동정심. 나는 웃었다. 완벽해. 이제 자유야. 우리는 카페에 앉아 얘기했다.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놨다. 데킬라, 병원, 배신. 은지는 울었다. 그런 부모가. 미쳤어. 그 말에 나는 위로받았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밤에 나는 어머니의 옛 사진을 봤다. 나를 안고 웃는 그녀. 엄마, 왜 변했어? 속으로 물었다. 심리학 책에서 읽었다.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 어쩌면 그들도 피해자일까? 아버지의 엄격함, 어머니의 외로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쳤다. 변명일 뿐 그들은 선택했다. 나를 희생으로. 두 번째 복수의 후속. 나는 어머니의 자선 모임에 침투했다. 그녀가 주최하던 그 모임. 이제 그녀의 친구들이 주도했다. 나는 새 이름으로 참가했다. 새로운 후원자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미묘하게 흘렸다. 그 사모님, 정신병원에 딸을 넣었다던데. 끔찍하죠? 속삭임이 퍼졌다. 모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작은 승리. 아버지는 나를 찾아왔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집에 와 이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거부했다. 아빠, 늦었어. 하지만 그는 매달렸다. 내가 필요해. 회사 구해줄 수 있잖아. 그 순간 나는 봤다. 그의 약함을. 권력의 껍데기 속 빈 껍질. 아빠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왜 버렸어? 나는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그 만남 후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외로운 전사.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계획을 썼다. 상속 탈취. 단계 1. 신뢰 획득. 은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지은아, 용서해. 그게 치유야. 그녀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있는 거야? 나는 기억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씨앗이 됐다. 내 마음의 작은 균열. 재판 준비가 본격화됐다. 증인 소환. 병원 간호사, 환자가 강제 투약 흔적 보였어요. 경찰, 신고가 허위로 의심. 부모님의 변호사는 필사적이었다. 가족 내 다툼일 뿐.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나는 법정 스케치를 그렸다. 내 손으로. 차가운 판사, 떨리는 부모님. 밤, 나는 데킬라를 샀다.
한 모금. 타는 맛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내 무기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병원 생활은 지옥이었다. 아니, 지옥보다 나빴다. 왜냐하면 지옥은 끝이 있지만 그곳은 끝없는 반복이었으니까. 매일 아침 7시, 간호사의 발소리. 약 드세요. 하얀 알약이 손바닥에 놓였다. 나는 삼켰지만 속으로는 저주했다. 이게 나를 죽이려는 거지? 동료 환자들. 미스터 김, 50살,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외치며 벽을 치는. 미스 박, 20살, 자해 흉터 가득. 나는 그들과 대화했다. 왜 여기 왔어? 그들의 이야기는 내 거와 비슷했다. 배신, 오해, 포기된 가족. 너도 가족 때문에? 미스 박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가 날 미쳤다고 했어. 그녀는 웃었다. 우리 모두 미쳤지. 세상이 미친 거야. 면회 시간, 부모님은 매주 왔다. 처음엔 연기였다.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점점 지쳐갔다. 빨리 나아. 비용이 어머니의 속내. 나는 물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그녀는 피했다. 너를 보호하려 했어, 거짓. 나는 녹음했다. 은밀히. 면회실 구석, 작은 기계. 나는 운동 시간을 이용해 탈출 루트를 탐색했다. 창문은 철창, 문은 잠금. 하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언젠가 나는 중얼거렸다. 도서실에서 책을 읽었다. 스톡홀름 신드롬,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하게 되는지.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달째 나는 척판항을 했다. 약 거부. 이게 왜 필요한데요, 의사에게. 그는 웃었다. 환자분, 협조하세요. 주사, 팔에 찌르는 바늘. 통증이 내 분노를 키웠다. 그날 밤 나는 벽에 글을 새겼다. 손톱으로. 복수. 부모님의 방문이 줄었다. 바빠서 변명. 나는 알았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다. 상속 서류.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 은지의 도움으로. 지은아, 내 이름이 지워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울음이 터졌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회복 연기를 시작했다. 상담에서 가족을 미안해해요 라고 말했다. 의사는 메모했다. 진전 약을 빼돌리는 기술을 익혔다. 물컵에 타서 버리기. 몸무게가 빠졌다. 하지만 정신은 날카로워졌다. 2달째 탈출 시도가 있었다. 아니, 시험이었다. 밤에 문을 두드렸다. 화장실 간호사가 문을 열자 나는 달렸다. 복도 끝까지. 하지만 알람이 울렸다. 제압당했다. 위험 환자 추가 약. 그날 나는 포기 직전이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미스 박의 말이 떠올랐다. 포기 막 밖에는 세상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약을 나눠줬다. 함께 나가자. 그녀는 웃었다. 너처럼 강해질게. 3달째 퇴원 승인이 났다. 치료 완료. 의사의 말. 나는 속으로 승리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서울 공기를 마셨다. 자유의 맛. 택시를 타고 홍대로. 새로운 시작. 하지만 트라우마는 따라왔다. 밤의 악몽. 데킬라가 쏟아지는 꿈.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PTSD예요. 상담사의 진단. 세션이 시작됐다. 분노를 풀어요. 하지만 나는 풀지 않았다. 그 분노가 내 연료였다. 은지와 재회. 변했어. 지은아. 그녀의 말. 나는 더 날카로웠다. 좋아. 이제 싸울 준비됐어. 부모님 집으로 갔다. 퇴원했어요. 그들의 놀란 얼굴.
환영해. 하지만 눈빛은 의심. 나는 웃었다. 새 출발이죠? 그 집에서 나는 첫 증거를 찾았다. 아버지의 서랍. 데킬라 사건의 계획서. 강제 투약으로 정신 이상 증명, 손글씨. 나는 사진 찍었다. 복수의 불씨. 홍대 원룸 생활은 자유로웠다. 창밖으로 거리 공연이 보였다. 기타 소리, 웃음소리. 나는 스케치했다. 새로운 나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남에 묶여 있었다. 부모님의 아파트, 그곳이 전장이었다. 첫 번째 계획, 신뢰 회복. 나는 딸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에 참석. 아빠, 엄마, 미안해요. 병원에서 깨달았어요. 눈물을 짜냈다. 어머니가 안았다. 우리 지은이 그 포옹이 역겹게 따뜻했다. 아버지는 고기 구우며 말했다. 회사 힘들어. 도와줄래? 기회였다. 네, 아빠. 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인턴으로. 디자인팀, 내 전공. 하지만 목적은 해킹. 서버 접근.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비밀번호 크랙. 배운 기술. 파일 속의 뇌물 증거. 계좌 이체, 이메일. 이걸로 끝내자.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 엄마, 과거 이야기 해줘. 그녀는 주저했다. 젊었을 때 실수 불륜 이야기. 나는 녹음했다. 아이를. 이로써 그녀의 눈물. 엄마도 피해자야.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 실수가 날 만들었어. 은지가 도왔다. 법률 자문해줄게. 내 남편이 변호사야. 그녀의 남편. 민준 씨, 증거 수집하세요. 체계적으로 우리는 미팅했다. 카페에서. 재판 시, 감정 호소. 하지만 내 복수는 법 이상이었다. 개인적이었다. 두 번째 계획, 경제 타격. 아버지의 지분 매각 제안. 아빠, 이 돈으로 새 출발. 그는 동의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나는 중개인에게 연락. 적대적 인수. 회사 주주총회에서 폭로. 임원 부패. 뉴스 헤드라인. 아버지의 사직. 그날 밤 그는 집에서 폭발했다. 내가 배신했어. 소리쳤다. 나는 차분했다. 아빠가 먼저 데킬라 병을 테이블에 놓았다. 기억나. 그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가족이잖아. 갈등이 절정. 나는 울었다. 가족. 당신들이 날 죽이려 했어. 고백. 그들은 부정. 보호하려 했어. 녹음 재생. 그들의 목소리. 강제. 신고, 침묵. 어머니가 무너졌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어머니의 은행 계좌 해킹. 다크웹 도구, 돈을 동결. 사기 의심, 그녀의 패닉 전화. 지은아, 도와줘. 나는 받았다. 엄마가 날 도왔듯이. 민준 씨의 도움으로 소송 준비. 허위 신고로 명예훼손 증인 확보. 병원 의사. 강제 흔적 있었어요. 내 아내 균열, 상담소에서. 복수는 중독이에요. 상담사 말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정의야. 그는 고개 저음. 정의는 용서에서 시작. 은지와 산책. 한강변. 지은아, 멈춰. 너도 상처받아. 바람이 불었다. 나는 강물을 봤다. 멈출 수 없어. 이미 너무 멀었어. 계획 3. 명예 파괴. 소셜미디어 캠페인. 익명. 강남 부부의 어두운 비밀. 포스트가 바이럴. 인터뷰 요청. 나는 거부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부모님의 반격. 아버지가 사립탐정 고용. 내 동선을 추적해. 나는 알았다.
카페에서 그를 봤다. 포기하세요, 속삭였다. 그는 놀랐다. 누구? 당신 주인의 딸. 긴장 고조. 집에 돌아가 문 잠금. 밤에 문 두드림. 지은아, 나와 아버지. 나는 무시.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아빠. 재판 전 한 달, 서울은 비가 내렸다. 잿빛 하늘처럼 내 마음. 나는 증거를 정리했다. USB의 모든 것, 녹음, 이메일, 계좌 내역. 민준 씨가 검토. 이길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마. 부모님 집 방문. 마지막 대면. 왜 여기 왔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나는 앉았다. 끝내기 위해 테이블 위 데킬라 병 3곳. 이걸로 시작됐잖아,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사랑했어. 나는 웃었다. 사랑. 소유욕이었어. 고백 시간. 어머니가 털어놨다.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파탄났어. 너를 도구로 썼어. 미안, 눈물. 아버지, 회사 지키려 했어. 가족을 나는 물었다. 나 없이 침묵. 그 순간, 동정. 당신들도 아팠군요.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그 아픔을 왜 나한테, 나는 일어났다. 재판에서 봐요. 소셜미디어 폭풍. 강남 가족 비밀 해시태그. 수천 리트윗. 언론이 달라붙었다. 유명 임원 가족 스캔들, 아버지의 회사, 파산 위기. 그는 자살 시도. 병원행. 뉴스. 나는 충격. 아빠. 은지가 왔다. 지은아, 그만둬. 이건 너무 멀었어. 나는 울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그녀가 안았다. 내가 괴물이 돼? 상담소. 스톡홀름, 아니. 자기 파괴, 나는 인정. 복수가 나를 갉아먹었다. 꿈에서 나는 데킬라를 마시며 웃었다. 더해. 재판 첫째 날, 법정 포근한 조명. 부모님, 수갑차, 창백. 나는 증언. 그날 밤, 그들은 날 강제로 목소리 떨림. 배심원 눈빛. 동정. 변호사 반박. 가족 싸움, 하지만 증거 제시. 녹음 재생. 법정 충격. 어머니 울음. 제발. 휴정. 복도에서 아버지. 지은아, 용서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의 눈, 진심.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 둘째 날, 의사 증언. 강제 투약 확인, 판사 고개 끄덕. 부모님 변호 포기 직전. 밖에서 시위자. 정의, 팻말. 나는 불편. 이게 내가 원한 건가? 셋째 날, 최종 진술. 어머니, 딸을 사랑했어요. 실수, 아버지, 가족 지키려, 나는 침묵. 판사, 유죄. 징역 5년. 법정 나서며, 비그침. 무지개.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림. 승리 후, 공허. 은지 파티. 축하.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이게 끝. 밤에 병원 방문. 아버지 침대. 지은, 그는 중얼. 나는 손잡았다. 아빠, 안녕. 어머니 편지. 용서 못해도 사랑에 으찢지 않았다. 읽었다. 눈물. 복수의 대가. 나는 자유지만 상처 가득. 재판 후 3개월. 나는 홍대에서 새3 디자인 전시회. 내 작품, 부서진 가족 우 붉은 데킬라, 검은 선 관객 박수.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내 눈엔 피로. 은지 결혼식 초대. 지은아, 내 덕에 강해졌어.
그녀의 말, 나는 미소. 너도. 부모님 출소 임박. 소식. 나는 준비. 용서. 아니. 대화. 출소 날, 감옥 앞, 어머니 먼저. 지은아, 야위었다. 아버지 뒤 100발 더 많아. 카페로. 왜 왔어, 어머니? 끝내기 위해 나는 말했다. 용서. 할 수 없어. 하지만. 잊을게. 아버지, 미안. 내가 이겼어, 눈물. 나는 고개 끄덕. 이겼지만, 잃었어. 대화. 과거 털기.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학대. 아버지의 가난. 우리를 미워해. 당연해 이해. 하지만 용서 아님. 수용. 집으로 안내. 강남 아파트, 이제 내 것 옷 판매해. 새로 시작, 그들 동의. 고마워. 작별. 부모님, 안녕 문 닫힘. 눈물. 자유. 새로운 나 여행. 제주. 바다봄, 이제, 산다. 하지만 데킬라 병은 여전. 선반에. 추억. 과거. 엔딩. 서울 야경. 나는 웃음. 복수 끝 30.